ICCB 2023에서 발표가 된 시그모이드 로스 포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샤오후아 짜이라는 사람이 저자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은 앞서 이미 소개를 드렸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해당 논문 첫 페이지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다루는 멀티모달에 대한 백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서의 얼라인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얻는 과정이다. 그 백본 모델을 얻는 이 구축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 사이의 얼라인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노테이션이 된 이미지를 이용하는 소위 말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백본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연구들이 초기에는 수행이 되어져 왔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즉 어노테이션이 굳이 안 돼 있더라도 괜찮으니 이미지 텍스트 페어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이 더 선호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사용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는가?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 함수를 먼저 정의를 했고요. 그런 후에 배치 단위로 해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해 가지고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배치 단위로서 정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다라고 이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전체 배치에 대한 정규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려면 계산량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치 단위로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해서 효율적이면서도 스테이블하게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문의 프로블럼, 솔루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프로블럼은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는 하되, 기존에 대비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솔루션은 무엇인가?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배치 단위의 소프트맥스 함수 대신에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죠. 시그모이드를 쓰자. 새로운 어떤 펑션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이 됐었던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을 하자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컨트리뷰션은 무엇인가?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라는 것을 새롭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또 그 구체적인 구현을 할 때에는 chunked implement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컨트리뷰션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논문에서는 멀티링구얼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멀티링구얼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할 때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틀넥 토큰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또 마이너하게 컨트리뷰션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논문의 솔루션은 기존과는 달리 소프트맥스 대신에 시그모이드를 쓰자. 사실 그게 이 솔루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임플레멘테이션, 프랙티컬하게 임플레멘테이션을 할 때 효율적으로 동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청크드 임플레멘테이션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어떤 새로운 재미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심플하게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자고 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만큼 더 임팩트 있게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논문의 솔루션,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솔루션이었죠. 기존에는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왼쪽에 나와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B 하고 나서 이제 절대값 기호를 씌워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배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만큼 돌면서 i라고 하는 반복자가 돌면서 이제 이미지에서 텍스트에 대한 소프트맥스가 왼쪽 항이 되겠고, 오른쪽 항은 텍스트로부터의 이제 이미지에 대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가리즘을 취해서 더해주는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왜 왼쪽에서는 이미지로부터의 텍스트에 대한 소프트맥스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x와 y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밑에 네모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xi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 f는 이미지 모델, 뭐 예를 들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g라는 함수는 랭귀지 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 베이스드의 어떤 랭귀지 모델, 임의의 랭귀지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i나 t 같은 것들은 i번째 이미지, i번째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xi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분모 부분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정교화가 된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이미지 모델에 의해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임베딩 형태로 레프레젠테이션 된 것을 xi라고 표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yi는 i번째 텍스트에 대하여서 정교화가 된 임베딩 레프레젠테이션,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때 다시 위로 돌아가서 이미지로부터 텍스트에 대한 소프트맥스다 하고 하는 이 함수를 보시면 분모 부분에서는 배치에 대해서 쭉 한번 이 J라는 그 반복자를 통해서 쭉 돌면서 이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쭉 다 돌면서 이제 그 XI랑 곱해주고 있죠. 그런 형태이고, 그 분자 부분에는 딱 i번째, 딱 파지티브 케이스에 해당되는, 서로 짝꿍이 맞아떨어지는, 동일하게 i번째 이미지와 i번째 텍스트에 대해서 곱해주는 그런 부분이 분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로부터 텍스트에 대한 소프트맥스 함수의 경우엔 결국 분모 부분에서는 i번째 이미지와 다른 모든 텍스트들과의 그 매치업을 한 번씩 해보고 있는 거예요. 곱해주고 있잖아요. 다 J번째의 텍스트, J번째의 텍스트, 그 1부터 해서 모든 배치 안에 있는 거 다 돌면서 i번째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곱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i번째 이미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랑 짝꿍을 다 한 번씩 해보고 있는 것이 분모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분자 부분에서는 나의 진짜 그 파지티브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진짜 짝꿍, 진정한 짝꿍과의 그 매치가 분자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파지티브 케이스, 나랑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그럼직한지에 대한 부분이 분자 부분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i번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나랑 딱 맞아떨어지는,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파지티브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텍스트에 대한 소프트맥스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로부터 이미지에 대한 소프트맥스는 반대로 그 x에 대해서 저희가 1부터 배치 사이즈만큼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로부터 이미지에 대한 소프트맥스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아래쪽에 정의가 나와 있죠. exponential of t 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t 다시라는 것은 하나의 스칼라 값이고요. 템페레처 값으로서 이 t가 지금 사용이 되는 것인데, t 다시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은 학습이 되어지는 러너블 파라미터예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T라는 것이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템페러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요 왼쪽 수식이 기존 방법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소프트맥스 기반의 콘트라스티브 러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자는 것이죠. 모양새가 좀 다르죠. 여기서 이제 exponential zij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xi yj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로가리즘을 취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로스로서 i와 j번째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의 페어에 대한 로스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zij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은 이게 서로 간의 포지티브 페어이면 i와 j 번째 이 쌍이 포지티브이면 1,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 값을 내뱉어 주는 심플한 함수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어스 역할을 하는 텀이 하나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그 학습을 막상 시작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포지티브 페어에 비해서 네거티브 페어가 훨씬 많겠죠. 당연히 나랑 짝꿍이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그 바이어스 때문에, 즉 훨씬 더 많은 네거티브 페어의 개수로 인한 바이어스 때문에 학습 초기에는 이게 방해가 되는 것을 발견을 했다. 메이크 센스 하죠.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 파라미터 B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B에 대한 초기값을 마이너스 10이라고 줘서 시작을 했더니 학습 초기에 겪는 이 네거티브 페어의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개수로 인한 그 바이어스로 인해서 학습 초기에 학습이 안 되던 문제가 완화되더라. 자신들이 그렇게 관측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T-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와 비슷하게 이 B라고 하는 이 바이어스 텀도 트레인업을 한 겁니다.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함께 트레이닝이 되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기 값을 마이너스 10으로 줌으로써 이 네거티브 페어에 의한 그 바이어스 효과를 완화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시그모이드 기반의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할 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을 새롭게 설계를 했고, 그것을 Chunked Implement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A, B, C, D 순서로 해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Chunked Implementation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개의 데이터를 3개의 디바이스로 이제 동시에 계산을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맨 왼쪽부터 일단 보시면 이 디바이스 1, 2, 3 해서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i1부터 해서 i4 혹은 이제 t1부터 해서 t4까지, 또 디바이스 2는 5번부터 8번까지의 이미지, 5번부터 8번까지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개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그 로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밑에 A번 아래에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each device needs to see the representations from other devices to calculate the full loss. 그러니까 full loss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른 디바이스에서 다루고 있는, 예를 들어 디바이스 2 입장에서 봤을 때 디바이스 1과 3에서 계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데이터도 함께 다 이제 에그리게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B번 스텝을 보시면 이 1번 디바이스에서는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1번부터 4번 데이터 페어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디바이스 2도 5번부터 8번까지의 데이터 페어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3번은 9번부터 12번에 해당하는 데이터 페어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그 다이어고널에 해당되는 부분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파지티브 페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번 데이터는 1번 데이터끼리 파지티브 페어잖아요. 2번은 2번끼리. 지금 그런 의미를 담아서 플러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부분들은 이제 네거티브 페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B번 스텝에서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3분의 1만큼 고려를 한 거죠. 디바이스 1에서는 1번부터 4번 데이터만 그 계산을 마친 상태니까 3분의 1만큼, 디바이스 2도 마찬가지로 3분의 1만큼, 디바이스 3도 3분의 1만큼만 계산을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스텝을 보시면 Texts are swapped across the devices.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1번 디바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그 1번에서 4번까지의 페어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C번에서 보시면은 이미지 데이터는 그대로 1번부터 4번까지를 다루되 텍스트 데이터만 5번에서 8번까지를 다루도록,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지금 원래 이 디바이스 1이 제일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 아래로 내려갔죠. 자,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것처럼 그림을 일단 그려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디바이스 1이 이제는 이미지 1번부터 4번과 텍스트 5번부터 8번 사이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 이제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것들이니까 빼기 빼기 빼기로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이때 계산이 된 것들을 디바이스 1이 이전 스텝에서 B번 스텝에서 계산했던 것들에 대해서 누적을 시켜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분의 2까지는 계산이 되었다. 지금 이 부분만 못한 셈이죠. 디바이스 1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만큼 디바이스 1은 계산을 마쳤다. 디바이스 2도 마찬가지고 디바이스 3도 마찬가지로 3분의 2씩 계산을 마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디바이스 1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지 데이터는 그대로 둔 채로 일단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수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1번에서 4번이었는데 5번에서 8번으로 이제 수합이 일어난 거예요. 디바이스 1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작업이 이 앞장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그 이터레이션이 돌 때 i가 지금 그 x에 대한 노테이션에 사용이 되고 있고 j는 텍스트에 대한 것이거든요. y가 지금 텍스트죠. 랭귀지 모델로부터 나온 임베딩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하여서 또 그 계산을 할 때는 또 각 이미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은 모두 다 썸메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이 수식대로 일단 보자면 이 정확히 그 수식대로 지금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지 1번 입장에서 보았을 때 텍스트 1번부터 4번까지 계산을 마친 후엔 5번부터 8번까지 계산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음번 스텝에서는 나머지 9번부터 12번까지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지 1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다른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디바이스 상에서 이제 각각 4개씩 맡아가지고 계산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D번 스텝까지 다 마치게 되면은 결국은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이미지 1번과 4번에 대해서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수합을 해나가면서 결국엔 계산을 마쳤으므로 100%다 계산을 마친 상태예요. 디바이스들의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마친 셈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장 슬라이드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또 이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로스 디바이스로 해서 다시 또 서메이션을 다 한다. 모든 디바이스에서 얻었던 이 100% 결과물들을 또 다시 한번 애그리게이션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된 chunks implementation 같은 경우에는 각 디바이스가 다른 디바이스에서 계산되는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이제 사용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all gathers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디바이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4x4 사이즈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만 메모리상에서 필요하다.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애그리게이션해서 all gather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다. 그 부분이 이제 장점이다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그 LIT라고 하는 기존의
제시가 된 메소드가 있는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으로 해서 멀티모달,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가 되었었던 LIT라는 메소드에다가 시그모이드 로스를 적용한 버전을 시그LIT라고 새롭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 실험에서는 이 둘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시그모이드 로스를 적용함으로써 얼마나 그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죠. 배치 사이즈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봄으로써 성능 변화가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험 세팅을 보자면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비전 쪽 모델은 그 VIT-G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랭귀지 쪽에 대해서는 베이스 크기를 가진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그 LIT 논문에서 사용했었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직접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 검증에 사용한 데이터는 이미지넷이고 지로샷 방식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시그 LIT의 성능이 이제 그 초록색 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LIT를 통한,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한 원래의 그 LIT의 성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로축은 배치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로축이 지로샷 성능이니까 이 값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 결과를 보시면 이 배치 사이즈가 이제 점점 커짐에 따라서 16K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차 그 차이가 급격하게 좁혀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능 차이가.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시그 LIT의 그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성능을 LIT의 베스트가 넘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배치 사이즈가 256이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에 대해서는 지금 맨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결과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all gather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이피션트 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배치 사이즈를 더 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efficient 할 뿐만 아니라 이펙티브 하기까지 하다, 성능상으로도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소개가 되었었던 그 클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LIP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를 사용한 버전을 시그 LIP라고 구분 지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둘 간의 성능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시그모이드 로스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역시 배치 사이즈를 다양하게 주어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험 세팅을 보시면은 이제 B16짜리 VIT 모델을 가져다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베이스 크기의 트랜스포머 32K만큼의 보캐블러리를 기반으로 하는 B 사이즈 트랜스포머를 랭귀지 모델로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멀티모달 세팅상에서 그 학습용 데이터로는 웹LI 잉글리시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긴 한데 잉글리시에 대한 이제 언어로 한정을 지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다. LIP도 그렇고 시가 LIP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능 검증에는 이미지넷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지로샷으로 검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성능 결과를 보시면 이제 초록색 이 솔리드 라인이 시그 LIP이고,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대시드 라인이 소프트맥스에 의한 결과, 그러니까 기존의 클립을 지칭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 32K를 기점으로 해서 성능이 서로 크로스가 되는 거를 알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LIP가 시그 LIP의 베스트 성능을 넘지는 못했다.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넘지는 못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시그 LIP도 그렇고 LIP도 그렇고 뭐 LIP는 이제 98K 정도까지는 성능이 증가하긴 하지만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시가 LIP는 32K를 기점으로 해서 성능이 오히려 하락을 하죠. 배치 사이즈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실험표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시그 LIP의 경우에는 LIP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그 배치 사이즈를 세팅하더라도 어쨌든 학습이 가능했다. 성능이 떨어질지언정 어쨌든 학습 자체는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efficiency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실험 결과는 멀티링구얼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MSIG LIP라고 써져 있는데 앞에 있는 스몰 m이 멀티링구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때는 이제 멀티링구얼이니까 잉글리시뿐만 아니라 100개의 언어에 대한 실험을 수행을 했다. 학습이 잘 되는지를 실험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세팅을 보시면 B16VIT를 썼고 베이스 크기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을 썼다. 그리고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32K부터 해서 250K까지 시도를 해보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기존에 이제 자연어 처리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뭐 이렇게 크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페이퍼가 멀티모달 쪽 페이퍼기는 하지만 이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쪽에 포커스를 둔 이제 그 페이퍼다 보니 아마도 이제 여러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시도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멀티링구얼이라 할지라도 굳이 이렇게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키우지는 않죠, 보통. 어쨌든지 간에 이 논문은 한번 여러 가지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시도를 해봤다. 근데 이렇게 막상 250K까지 키우려고 하다 보니 메모리가 많이 이제 필요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시도한 게 바틀넥트 토큰 임베딩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기법을 이 논문에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 바틀넥트 토큰 임베딩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 보캐블러리 사이즈로부터 임베딩 사이즈를 2라고 했을 때 B 사이즈에 해당되는 각각의 그 보캐블러리들을 임베딩 디멘전만큼의 그 E 디멘전만큼의 임베딩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결국은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토큰 임베딩이라는 게. 그런데 이때 이 B 사이즈가 32K였다가 250K만큼으로 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둘 사이에 매핑하기 위한 그 매트릭스가 엄청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메모리가 매우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와 E 디멘전 사이에 상대적으로 스몰하다고 볼 수 있는 K 디멘전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B 디멘전에서 E 디멘전으로 바로 컨버팅 하는 게 아니라 K 디멘전으로 한번 줄여준 다음에 K 디멘전에서 다시 E 디멘전으로 다시 업 시켜주는, 스케일 업 시켜주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운데 이제 꽉 막힌 부분이다. 그래서 바틀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바틀넥 토큰 임베딩을 통해서 메모리 관점에서 봤을 때 이피션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었다. 우측 하단에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16K부터 240K까지가 이게 배치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다양하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보캐블러리 사이즈도 또 동시에 높여야 되니까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높일 때 바틀넥트 토큰 임베딩이라는 편법을, 이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의 그 페널티를 어떻게 보면 안고 가는 거예요. 1대1로 바로 매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상에서 어쩌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학습할 때는 그 웹LI 100개의 언어에 대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능 검증에는 이미지넷 지로샷을 했고, 그리고 크로스 모달 3600 데이터셋, 여기서는 XM이라고 줄여서 표기하고 있어요. 36개의 데이터셋, 36개의 언어에 대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텍스트 투 이미지 리트리벌 리절트로서 성능을 검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표가 이제 성능에 대한 요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목해 주실 부분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입니다. XM의 average라고 되어 있는 건 모든 언어에 대한 average 결과니까 이게 대표값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몇 개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언어들에 대해서 성능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지넷 지로샷 성능을 보시면 이제 16K에서 32K로 가면서 성능 올라갔다가 이때는 좀 멈췄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죠. XM에 대한 성능 결과에서는 34.9만큼 32K로 가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성능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치 사이즈 32K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커지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테이크 어웨이들을 몇 개 정리해 보자면 바틀넥트 톤크 인베딩이라는 걸 적용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조그마한 그 디멘전을 하나 추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이 하락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 보니 이거를 적용하면서 그래서 메모리 이피션시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키울 수는 있었는데 막상 그런데 또 32K보다 넘어가는 거는 오히려 성능 향상이 없었다. 이런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이 멀티링구얼에 대한 실험 결과가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 실험 결과는 B-사이즈드 모델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B-사이즈드 모델을 사용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LIT 페이퍼에서 나온 성능, 특히 이제 모델 사이즈도 훨씬 큰 걸로 VIT-E라는 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기존 LIT는. 그걸 사용을 했었던 기존 LIT 페이퍼에서 성능보다 약 6% 정도 높은 성능을 이미 달성을 했다. 그러니 멀티링구얼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실험 결과는 제한된 리소스를 갖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실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 시그모이드 로스를 갖다 쓰면서 이펙티브니스도 이제 그 컨트리뷰션, 그러니까는 시그모이드를 쓰면은 성능이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피션시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걸 가능하게 해주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넷에 대한 지로샷 성능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세팅은 이렇습니다. 시그 LIT와 시그 LIP에 대해서 성능 검증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사용되는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froze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FAT에 대해서는 지금 frozen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파라미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L 사이즈드 트랜스포머기는 한데 레이어 개수는 절반으로 줄인 12개의 레이어 가진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진 트랜스포머를 이제 랭귀지 모델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신은 4개의 TPU V4 칩을 탑재한 상태이다. 그리고 학습을 이제 LIT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갖고 했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제 걸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 LIP의 경우에는 이 VIT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unlocked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이제 베이스 사이즈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unlocked라는 것은 frozen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VIT 모델 학습이 이제 되어 있는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초기 값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락되어 있지 않고 언락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머신은 16개부터 32개까지의 TPU V4 칩스를 사용했다고 하고 있고요. WebLI 잉글리시 데이터셋에 대해서 2일부터 5일가량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이제 그 학습을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웨이트 디케이가 그 VIT에 대해서는 웨이트 디케이를 하지 않고 그 랭귀지 모델 쪽에서만 웨이트 디케이를 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측 하단에 있는 표가 이제 결과를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시그 LIT, 아래쪽이 시그 LIP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쪽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 이 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로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열쇠가 열려 있는 이 표기는 언락드 버전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 언락 표시가 없는 애들은 아예 그냥 밑바닥부터 새롭게 학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일단 갖고 와서 추가적으로 학습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밑바닥부터 초기 값이 그냥 랜덤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애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모델에 대한 사이즈가 여기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 그리고 TPU V4 칩의 개수. 그래서 여기 위에는 4개, 아래쪽은 16개에서 32개라고 되어 있죠. 학습에 걸린 날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서 이틀 혹은 이틀부터 5일까지 걸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에 대한 지로샷 성능이 맨 오른쪽 컬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학습을 통해서 꽤 높은 성능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웨이트 디케이 경우에는 그 이미지 쪽 모델에 대해서는, 비전 쪽 모델에 대해서는 파인 튜닝 할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라는 점이 이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리뷰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콘트라스티브 러닝에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함으로써 이피션트하게 연산이 가능해졌고요. 그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제일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피션트하게 연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그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좀 제한된 상황에서도 꽤 높은 성능의 모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소개드린 실험 결과 외에도 이 논문에서는 정말 많은 실험을 했거든요. 다른 페이퍼들에 비해서 실험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직접 제 논문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그 마지막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이미지 쪽 모델에 대해서는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제 좋지 않다,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들에서도 심심치 않게 리포팅이 이제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로 마치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들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되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 라지 스케일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비전 쪽 모델로 해서 새롭게 제대로만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혹시 파인 튜닝에 의한 성능 디그레데이션 현상도 어쩌면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